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치과는 오해가 많잖아요. 신경치료는 좀 무서운 오해가 있던데. 무서운 오해요? 어떤 오해가 있어요? 신경치료를 하면 치아가 죽는다. 치아가 죽는다? 네, 그게 진짜예요? 아니요. 신경치료라고 하는 게 전문적인 용어로는 근관치료가 돼야 되거든요. 치아는 별로 감각이 여러 종류가 있지가 않잖아요. 시린 거, 뜨거운 거, 닿는 거, 뭐 이 정도를 느끼잖아요.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느낀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. 딱딱하니까 이게 신경 안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. 이런 거에 있어서 이해를 뭔가 쉽게 하고자 신경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, 정확히 말하면 신경은 아니고 치수 조직이거든요. 이 치수가 괴사된 거를 갖다가 신경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, 전문 용어로도 실활치라고 해요. 활동성을 잃은 치아, 살아있는 정상적인 치아를 생활치, 생하고 실 이렇게 네네. 표현하니까 죽었다 살았다 뭐 이런 네네. 느낌이긴 하잖아요. 이거를 약간 풀어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. 치수가 괴사되면 근관치료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관치료 때문에 신경이 죽는다라는 거는 아닌 거죠. 왜냐면 신경이 죽는다는 말 자체가 있는 말이 아니니까. 치수가 괴사된 걸 근관치료를 하면 치수가 제거되잖아요. 신경을 죽이는 것 같은 치료가 되는 거죠. 뭔가 쉽게 표현하고자 하면서 뭔가 왜곡이 많이 된 표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신경치료하면 치아가 까매진다. 세모. 그럴 수도 있다. 괴사된 조직의 오염 때문에 변색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. 근관치료가 끝나고 구멍이 났으니까 충전을 하거든요. 그런 재료들이 유발하는 이제 변색도 있을 수 있어요. 거기 위에 딱 이 크라운 같은 걸 치료하면은 크라운 경계선 같은 데가 이제 치아가 드러나 보이는데 거기가 되게 어둡게 보이거든요. 근데 그렇게 치면 악리 근관치료를 하면 변색이 일어났을 때 되게 어둡게 보여서 안 좋게 보이잖아요. 그럴 때는 실활치 미백이라고 해서 하얗게 만들 수 있어요. 나이가 들면서 신경관이 막힌다라는 얘기도 있던데. 치수를 둘러싸고 있는 게 상아질이잖아요. 그 겉에가 에나멜이고, 상아질 층이 저작을 많이 할수록 천천히 반복 자극이 일어나면 점점 두꺼워지면서 치수 조직이 차지하는 공간이 좀 작아져요. 치수 조직들이 조금 쪼그라드는 느낌? 그러면 신경치료를 안 해도 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?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신경치료를 해야 할 당위성이 충분해야 된다. 당위성을 어떻게 따져볼 것인가는 주치의랑 항상 상의해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거든요. 반드시 근관치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치수가 괴사됐을 때 당연히 제거해야겠죠. 세균이 또 증식해서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. 해외에서는 치료를 제때 못 받아서 사망까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치아 뿌리 쪽에서 발생한 염증이 다른 공간으로 계속 타고 넘어갈 수 있어요. 이걸 누공을 형성한다고 하거든요. 그 신경치료 하다가 이런 데 붓는 분들이 있어요. 이러면 여기서 염증 수치가 계속 높아지고 또 다른 근막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. 다른 근막으로 넘어가면은 제일 치명적인 건 이제 종격동염이라고 해서 기도 쪽 주변에 근막 공간에 염증이 생겨서 전신 염증이 생길 수 있는, 그럼 당연히 상황에 이를 수 있는 거겠죠.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이 드는 때가 충치치료 같은 거 했는데 너무 시려. 신경치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충치가 생겼어요. 상아질층에서 손상을 입으면 상아세관을 통해서 항상 자극이 들어갈 수 있어요. 충치치료는 실이잖아요. 그게 상아세관을 통한 자극이거든요. 치수가 괴사된 거는 반복 자극 같은 게 일어났을 때 그럴 수 있거든요. 레진이 막 떨어지려고 해서 틈새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떨어지려고 하면 틈새로 어떤 수분이나 당분, 어떤 물질들이 들어가서 상아세관을 자꾸 자극하면 별거 아니었는데도 치수가 괴사될 수가 있어요. 나중에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시릴 때 항상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죠. 그렇다고 시린 게 무조건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오진이 생기지 않도록 되게 조심해야 돼요. 회복할 수 있는 치수염인가, 원인이 무언가, 치수염이 발생했다면 이런 거를 잘 따져야 돼요. 잘 따지는 치과에서 만나기가 좀 어려운데, 진짜 황당한 얘기 하나 들었던 게, 충치 제거하다 보면 치수에 되게 가깝게 치료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.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당연히 근관치료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. 예를 들어서 충치를 파냈는데 어떤 한 포인트에서 치수강이 딱 노출될 수 있어요. 여기 혈관들도 있어가지고 피가 딱 거기 맺히거든요. 이러면 이제 신경치료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잖아요. 그런데 잘못된 얘기는 뭐냐면, 일단은 가까워도 충치를 남기고 그냥 일단 덮고 끝내라는 거예요. 치료 안 하면 괜찮을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
그러면 괜찮을 수도 있다. 그냥 이렇게만 말하고 끝나요, 영상이. 말도 안 되는 영상이 있거든요. 나중 가면은 그거 열어보면은 다 감염돼 있어요. 감염 상아지는 우리 교과서상에 잘 제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. 감염 상아지를 잘 제거하고 나서 그때 뭐 신경이 노출되거나 이랬을 때 어떤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게 근간 치료를 하는 경우를 많이 줄일 수 있겠죠. 저도 했어요. 여기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제 앞니가 시큰시큰해요. 왠지 아픈 느낌이 딱 들어갔고